9470kHz, 9470kHz. 여기는 RBS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026년 새해에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공산주의 이념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무너지고 자유를 누리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 국민들은 혼자 생활하는 문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혼밥, 혼술, 혼영, 혼행.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술을 마시고, 혼자 영화를 보고, 혼자 여행을 가는 것을 뜻하는 말인데요. 이러한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요즘은 1인 가구도 늘고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아도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려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시간을 보낼 때 생각해봐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혼자인 시간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보내냐는 것인데요. 남들이 보면 잘하는 사람도 남들이 안 볼 때는 나태해지고 해이해지기 쉬우므로 스스로 감독관이 되어 자신을 더욱 잘 다듬어야 합니다. 우리 북녘동포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혼자 있을 때 내 모습이 진짜 나 자신입니다. 군자는 홀로 있을 때 가장 신중하고 조심한다. 신독, 대학, 중용. 그런데 저는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싶습니다. 혼자인 것 같지만 우리 곁에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존재를 공기 속에서도 늘 기억하고 싶네요. 오늘도 찬양으로 RBS 시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북한 종합 날씨 예보입니다. 23일 평안도와 함경도 구름 많겠고 황해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부터 밤 사이 평북과 함경도, 낮부터 저녁 사이 평남, 곳에 따라 비 오겠습니다. 24일 전 지역 구름 많겠고 새벽부터 평북과 함경도, 아침부터 평남과 황해도 저녁까지 곳에 따라 비 오겠습니다. 23일 예상 강수량은 함경도 5mm 안팎, 평안도 5mm 미만 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예보입니다. 평안남도, 평양.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17도에서 최고기온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고 오전에 가끔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17도에서 최고기온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성. 내일과 모레 날씨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13도에서 최고기온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내일과 모레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16도에서 최고기온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과 모레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16도에서 최고기온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고 오후에 가끔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15도에서 최고기온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내일과 모레 날씨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11도에서 최고기온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과 모레 날씨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14도에서 최고기온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과 모레 날씨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9도에서 최고기온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 예보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과 모레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에서 1m, 먼바다 0.5에서 1.5m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고 오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m, 먼바다 0.5에서 1m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시편 48편 14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 방송입니다. 이 시간은 북한의 내부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RBS 아나운서가 북한 뉴스를 전합니다. RBS 뉴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단속하는 안전원들에 대해 사상 기강 잡기에 나섰습니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3일 안전원들을 대상으로 한 학습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노래를 부르거나 노래 가사를 바꿔 부르는 행위, 그리고 속된 말을 사용하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당국은 이런 행동을 단순한 취향이나 일탈이 아니라 사상적 해이와 변질의 신호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언행을 단속해야 할 안전원들이 오히려 왜곡된 노래와 유행어를 즐기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실제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당과 국가를 찬양하는 노래의 가사를 현실 풍자와 불만을 담아 바꿔 부르는 일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북한 돈인 원화를 비하하는 속어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번 학습에서 안전원들에게 주민들 앞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가죽을 썼으면 가죽값을 하라는 표현까지 사용해 기간 확립을 요구했습니다. 주민들의 사상과 언행을 철저히 통제하려는 북한 당국의 의도와 달리 통제의 최일선에 있는 안전원들마저 주민들의 문화와 정서를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점은 북한 사회 내부의 변화와 체제 피로감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평가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북한의 주요 예술대학들이 졸업반 학생들에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을 영웅화하는 내용의 졸업작품을 만들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원군 명칭 평양음악무용종합대학과 평양연극영화대학은 이달 초 졸업반 학생들에게 러시아 파병 군인들의 희생과 충성심을 강조하는 작품을 창작하라는 과제를 내렸습니다. 특히 평양음악무용종합대학 학생들은 기존의 개인 발표 형식 대신 작곡과 편곡, 합주, 무대 연출까지 직접 책임져야 하는 집단 창작 과제가 주어지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졸업 작품이 단순한 학업 평가를 넘어 졸업 이후 진로와 배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긴장한 상태에서 과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과 러시아에 파병된 군인들을 반제자주 전선의 영웅으로 선전하며 북러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예술교육의 영역까지 정치 선전이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예술은 원래 창의성과 자유로운 표현 속에서 꼽히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청년들은 졸업작품마저 정치적 요구에 맞춰야 하는 현실 속에서 자신의 재능과 개성을 마음껏 펼치지 못한 채 또 다른 사상 검증에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북한 당국은 중국에 파견된 자국 무역 일꾼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오히려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올해 초부터 중국에 나가 있는 무역 일꾼들이 누구를 만나고 어떤 거래를 논의하는지까지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평양에서 파견된 보위원들이 현지에서 이들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 일꾼들은 중국 측 거래선을 만나거나 업무를 진행할 때도 사전에 보고하거나 보위원의 동행, 감시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에는 공식 무역 업무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물건을 들여오거나 소규모 거래를 통해 수익을 얻는 일이 적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이런 활동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전언입니다. 일부 무역 일꾼들 사이에서는 중국에 나와 있어도 손발이 묶였다는 불만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생활비조차 벌기 어려워진 일부 무역군들은 북한 내부 수요가 높지만 공식적으로는 들여오기 어려운 생산설비와 의료장비, 건설기계 등 체제 무위품의 비공식 거래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부패와 사적 이익 추구를 막기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지만 지나친 통제가 오히려 정상적인 무역 활동을 위축시키고 더 은밀한 비공식 거래를 부추기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경제협력 확대를 기대하면서도 사람과 정보, 거래까지 철저히 통제하는 모습은 경제발전보다 체제감리와 감시를 우선시하는 북한식 통치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RBS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16강 자유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 이승만, 자유를 선포하러 고국으로 편을 들려드립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백오인 사건은 데라우치 암살 모의 사건이라는 일본이 연출한 가짜 뉴스에서 출발합니다. 데라우치 암살 모의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일본은 조선을 넘어 내륙 깊숙이 진출할 목적으로 철도망을 증설하고 있었습니다. 압록강 철교도 바로 그런 목적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죠. 1911년 12월 27일 압록강 철도 기공식이 예정되어 조선 총독부 총독 데라우치가 압록강 철교 기공식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이제부터 일본의 자작극이 시작됩니다. 데라우치가 기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기차로 이동할 때 기차가 선천에 정차하면 데라우치를 저격하려 한다는 첩보가 입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전혀 사실이 아닌 일본의 자작극이었습니다. 일제는 즉시 데라우치 암살을 모의한 범인을 색출한다며 1911년 11월 11일부터 평안도 일대의 기독교 지도자와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던 신민회 회원 약 700여 명을 잡아들였습니다. 그중 123명이 혐의자로 기소되었고 8개월이 지난 1912년 6월 28일이 되어서야 첫 공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공판 이후 약 20여 회의 재판이 진행되었고 105명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서 그렇게 백오인 사건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수사와 재판은 충분한 조사도 없이 진행되었고 일제의 주장만 인정되는 편파적인 재판이었습니다. 일본인이지만 백오인 사건의 조선인 측 변호를 맡았던 오쿠보 변호사는 본 사건은 검사가 충분한 조사도 없이 구성한 의심 짙은 사건이며 담당 판사들도 역시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일제는 백오인 사건을 데라우치 마사다케 암살 음모 가담자 색출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은 조선 기독교인, 특별히 서북지방의 기독교인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일본에 의한 허위 날조 사건이라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기소자 123명 중 98명이 기독교인이었고 유죄 판결을 받은 백오인 중 91명이 기독교인, 그리고 전체 123명의 기소자 중 118명이 서북지역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1911년 개성 한영서원에서 열린 제2회 학생 하령회에 참석한 선천 신성중학교, 숭실중학교, 서울경신중학교 등의 학생 다수가 백오인 사건으로 체포되어 고문을 받았고 서북지방에서 활동하던 기독교 선교사들에게 음모 격려자라는 누명을 씌워 조선에서 쫓아내려 했던 점을 종합해보면 백오인 사건은 조선 통치를 강화할 목적으로 항일 세력인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한 조작된 허위 날조 사건이 분명합니다. 백오인 사건의 화살은 이승만 박사에게로 향했습니다. 일제는 이승만 박사에게 예수교의 거대 괴수라는 죄를 씌우고 거에게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미화 30만 달러. 지금도 30만 달러는 큰 돈인데 당시로는 인생 역전의 기회를 가능케 하는 거금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승만 박사를 노리는 사람이 많았을 것이고 그만큼 이 박사에게 다가온 위험의 크기가 컸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나라가 없으면 복음도 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라라는 중요한 울타리가 있어야 자유롭게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뼛속 깊이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일본의 표적이 되자
존 모트 선교사와 필립 질레트 선교사는 이승만 박사를 체포하려는 일본에게 만약 이승만을 체포하면 전 세계의 일본의 만행을 폭로하겠다며 일본을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이 박사를 미국 미네아폴리스에서 열리는 감리교 총회에 조선 대표로 보내기로 결정하고 1912년 3월 9일 14기 감리교회 지방 평신도 대표 회의에서 이승만 박사를 조선 대표로 선출하여 조선을 빠져나가도록 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승만 박사의 33년의 미국 망명 생활이 시작됨과 동시에 대한의 독립을 위해 고독한 싸움을 싸우는 독립운동가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망명이란 주로 정치적인 이유로 자국에서 위협을 받는 사람이 외국으로 피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승만 박사의 망명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독립을 위한 새로운 길로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1912년 3월 26일 그의 나이 37세가 되는 생일 아침 남대문역에서 부산행 9시 35분 기차에 올라 서울을 떠났습니다. 부산에서 배를 타고 일본을 거쳐서 미국으로 가는 여정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1912년 3월 27일자 매일신보는 이승만 박사가 미국으로 떠난 그날을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종로 기독청년회 소속 학교 학감 이승만 씨가 미국에 건너가기 위하여 모처에 청원하고 여행권을 청구하였다는 말은 이미 기재하였거니와 그 여행권의 하부를 승인하였으므로 어제 오전 9시 30분에 남대문발 경부선 열차로 출발하여 미국으로 향하여 갔는데 그 돌아올 기한은 6개월로 예정하였다. 그 누가 알았을까요? 이 6개월의 예정의 미국행이 33년이나 걸리게 될 것을. 이승만 박사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 조선에 돌아와 꿈에 그리던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 교육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박사에게 허락된 시간은 고작 17개월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박사는 이 짧은 시간에 엄청난 족적을 남겼습니다. 무엇보다 전국에 YMCA 조직망을 만들었고 이 조직을 통해서 배출했던 사람들이 후일 3.1 운동과 독립운동의 주역들이 된 것이죠. 이승만 박사는 이제 나라의 독립을 되찾기 위해 고독한 나그네가 되어 미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오늘 RBS 방송을 들으신 분들께서는 방송 내용의 일부라도 좋으니 주변 분들에게 조용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방송은요, 자유와 복음을 전하는 소식입니다. 우리 동포 여러분께서 주변의 지인들께 이 방송을 들었던 내용 중 감동을 받았던 것을 조용히 함께 나눠주시고 그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복음통일, 자유통일을 이루어가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수요일 밤 11시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
9470kHz,